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아범의 주유소 소장 우아범입니다. 오늘 월요일 매월 쇼, 라이브 쇼에는 저희 채널 처음으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유도관 남민정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거 저기 라이브 마이크 한번 여러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어떤지. 지금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우아유도관 낭민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진영 관장님이십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이신데 뜻깊게 제가 초청을 했고요. 오늘 최 관장님을 모신 이유는 오늘 발표하죠. 네, 오늘 오후에 만나요. 예. 최근에 스포츠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고 오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을 보고 오셨고, 그다음 이 방송을 찍고 나면 아마 최종 결과가 발표될 건데 합격하면 좋은 일이고, 네. 뭐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갔다 온 후기 경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이었고, 그 다음에 시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지난달 말쯤에 갔던 걸로. 6월 말. 예. 네네, 그때 갔는데 청주 유도회관이라고 있어요. 청주, 네. 충청도. 예. 이전에는 용인대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충청도니까 가운데. 네. 교통편은 어떻게? 처음에 버스 타고 가려고 하고 네. 기차도 막 물어봤는데 기차는 갈아타야 되는 것도 많고 아니면 여기 한바에 무궁화 타고 가도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차를 끌고 갔는데 자가용. 네. 예. 근데 한 3시간 반? 3시간 반. 네. 저희가 거주하는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래 유도 행사나 대회나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충청도 또는 수도권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면 엄청 아침에 일찍 출발했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좋은 게 시험 치기 전날, 전전날쯤에 대한유도회 홈페이지에 이제 수험 번호랑 시험 시간을 대충 좋죠. 네. 그래서 그럼 관장님 시간 몇 시로? 저는 오후여가지고. 좋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는 우리 대회 시간도 어느 정도 사전에 좀 공지해주면 아침부터 와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시합장에 새벽에 왔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고 4시 하고 오후 4시에 5시에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이제 있으면 안 되니까 시험 시간도 오후에 있다라고 미리 공지를 받아서 시간을 좀 맞춰서 움직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인형 더미로 시험을 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기 파트너가 본인이 데리고 갈 수 있는지,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승자팀사 하면 본인이 파트너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인형 더미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또 다른 도우미들이 있었는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가니까 대학생 선수들 같은 친구들이 이제 파트너로 받아주더라고요. 네. 아니 용인대 학생들 아니면 청주니까 대학생들이었으면 청주대학교 학생들이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선수들이니까 기술을 엄청 잘 받아주셨겠네요. 네. 적당히 걸어도 엄청나게 낙법을 잘 쳐주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시험 순서인데요. 지금 요번에 보신 시험이 필기 시험은 진작에 받고 네. 실기와 구술을 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기 시험을 먼저 보는지 구술 시험을 먼저 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시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은 이제 경기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경기장이 2개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대기했다가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실기 먼저. 실기. 네. 실기는 선기술 3개, 굳히기 기술 2개. 5가지네요. 네. 그러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구술 시험까지 바로 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치러 들어오면, 내 혼자 들어오면 파트너가 나와서 실기 기술에 해당되는 서서 하는 선기술 3가지. 네. 끝나면 바로 누워서 하는 굳히기 기술 2가지. 네. 그러니까 5가지 시험을 보는 거네요. 네. 보고 끝나면 퇴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실기 시험을 보셨던 심사위원들 앞으로 와서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네. 그 앞에서 마주 앉아서 이제 바로 구술 면접. 네. 거기에는 그러면은 총 몇 가지 정도 질문이? 한 질문통이 있는데
정확히는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뽑아서. 네, 그냥 이런 통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도하는 관련 이제 하나 있고 이제 여기에 그 경기 룰 뭐 이런 부분. 그거는 아주 공정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술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이 이걸 뽑아서 그냥 통을 이렇게 줍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뽑으세요 하고 준다 이거예요. 예. 그럼 뽑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질문지를 물어보는 거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종이를 뽑지 않습니까? 네. 뽑자마자 심사위원들이 바로 가져갑니다. 본인 그 시험 치는 응시생은 그 내용을 모르고 네, 문제가 먼저 대신에 뽑는 거는 응시생에게 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 공정성을 위해서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일에 심사위원이면 내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쉬운 거 질문해서 합격시켜주고 좀 뭐 내가 봤을 때 내하고 좀 인상이 안 맞다. 그럼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응시생에게 그 통에 있는 질문지를 뽑아라고 하는 거는 공정성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그렇다면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실기 시험은 뽑습니까? 아닙니다. 실기는 그냥 서 있으면 아. 기술 해봐라. 그럼 실기는 뭐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금 뭐 어려운 기술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쉬운 기술을 하라고 할 수도 있겠네. 네. 이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실기는 성기술 3개, 굳히기 2개, 이 5가지의 기술을 이제 시험을 보고요. 구술은 이제 그러면 지금 4개의 질문을 네. 받는데 4개를 뽑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에 4개가 다 같이? 4개를 다 뽑아요. 그럼 4가지 구술 면접 질문을 하는데 4가지를 뽑아서 이제 질문을 한다. 그럼 그거는 뭐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잘못 뽑으면 본인 탓이고 네. 쉬운 질문이 나오면 잘 뽑은 또 본인 탓이라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기 성기술 3가지, 굳히기 2가지 어떤 기술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기술은 어떤 거 하셨나요? 선기술은 처음에 한팔 업어치기, 한팔 업어치기, 그다음에 허리 후리기, 허리 우리기, 하라이고시, 그다음에 밧다리 걸기, 밧다리 걸기, 네, 이렇게 하고 성기술. 네. 굳히기는? 견 누르기, 네. 뒤견 누르기.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유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5가지 기술이 좀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저희처럼 좀 뭐 체육관을 운영한다든지 유도를 오래 한 사람의 기준에서는 실기 기술은 의외로 좀 쉬운 거를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한팔 업어치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이거 저희 추측인데요. 추측인데 성기술 3가지의 순서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팔 업어치기는 손기술 맞죠? 네. 그 다음에 허리 우리기는 허리 기술, 밧다리 걸기는 발 기술. 다행히 우리 좀 어렵게 여겨지는 바로 누우며 맺히는 기술이나 모로 누우며 맺히는 기술은 하지 않아서 좀 왜냐면 어려운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3가지를 순서대로 아마 네. 한 것 같고 큰 실수가 없었겠네요. 네, 근데 밧다리 걸기가 네. 나중에 유튜브로 그 강도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걸기는 다리를 걸어놓고 살짝 돌리더라고요. 우리 후리기하고 또 틀리는. 네, 저는 걸어서 이제 당겨가지고 던졌는데. 밧다리 걸기. 저기에 있는 발기술들은 밧다리 후리기로 되어 있구나. 거기에서 한 번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문제가 틀렸다고 2문제가 틀렸다고 뭐 불합격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인 점수에서 몇 개씩 좀 틀리더라도 전체가 60점인가 70점이 넘으면 네. 합격인 걸로 알고 있어서 한 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굳히기 같은 경우도 그 누르기, 조르기, 꺾기 중에 다행히 네. 견 누르기와 뒷견 누르기를 한 거는 좀 쉽게 네. 어떻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실수가 없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견누르기를 그 정확히는 모르는데 들어갔을 때 실수 많이 하는 게 보통 체육관에서 머리 감지 않습니까? 목을 감는데. 네. 근데 겨드랑이 넣어가지고 그 카타 형식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뒤견 누르기도 이제 뒤로 돌아서 다리를 2개를 다 싸잡아서 바지를 잡느냐, 뭐 하나만 잡느냐. 오케이. 네, 그 차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유도관도 초보자들에게 견누르기를 가리킬 때 사실 카타 보내는 이 지금 소매길 말고 상대방 몸을 컨트롤하는 이 손을 카타 보내는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딱 밑으로 가서 지지하면서 이제 견인하게 되어 있는데 일선 체육관에서는 이 목을 헤드락 자세로 목을 감아서 가르쳐주고 이것도 견누르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왜 먼저 가르쳐 주냐면 이제 보통 누르기를 알려줄 때 이스케이프 탈출하거나 방어하거나 하는 그 방법 또한 같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헤드락 자세에서는 탈출하거나 풀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잖아요. 네. 겨드랑이 딱 잡히면 사실 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지도하기 위해서 또 잘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법까지 지도하기 위해서 목을 감는 행위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실수가 된다. 라는 말. 뒷견 누르기도 마찬가지죠. 다리 하나를 잡든지 다리는 컨트롤 안 하고 팔만 잡든지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행히 실기 시험은 좀 작은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로 네. 시험을 보셨는데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기술 엄청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그 표라 해야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뭔지는 다 알고 가야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아서 좀 기술이 또 어느 정도 하면은 다 그냥 알 수 있는 기술이었는데 특히 바로 누우면 맺히는 기술, 그다음에 무로 누우면 맺히는 기술 이런 거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뭐 허리 기술, 손 기술도 이제 그 기술 이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슨 기술인지는 무조건 알고 가야지 하기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자꾸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냐면 저희 우아유도가 한쪽 그 벽에 유도 기술 100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기술 뭐 60 몇 가지, 굳히기 기술 뭐 30 몇 가지 해서 이게 일본 이제 우리 전 세계 유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강도관에 들어가면 100가지 기술 이래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의 종류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제대회 나가든지 우리 선수들이 시합하면 시합 결과에 따라서 이 선수가 어떤 기술로 어떤 특점으로 이겼다라고 기록 남기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세계도 유명해서는 한 100가지 정도의 기술을 용어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 기술을 다 알아야 된다. 네, 기술은 다 알아요. 예, 왜냐하면 뭘 시킬지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사실 100가지 기술 다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만약 시험을 본다 그러면 또 공부해가지고 외우고 가겠죠. 네. 가는데 아까 말했지만 기술을 받는 이 기술 100가지 기술들 중에는 뭐 밭다리 대치기, 뭐 안다리 대치기, 뭐 어치기 대치기라고 하는 가해시 대치기 기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도우미로 왔던 그 도우미 학생들이 그 기술을 다 숙지하지 못한다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어떤 기술 대치기 하시오 이런 건 없었죠. 네, 그런 거는 빼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누우며 맺히는 기술이나 모로 누우며 맺히는 기술 중에 엄청 좀 위험해 보이는 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좀 빼고 좀 줄여서 하더라도 기술 명칭이나 이름은 다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넘어가서 구술 문제는 면접처럼 그 심사위원과 응시생이 이렇게 책상에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4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시고요. 네. 제가 가운데 딱 앉아서 하는데 이제 경기에 관련한 질문 2가지. 경기 규칙, 네. 경기에 관련한 거, 심판법 이런 거. 예, 그런 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지도법. 네. 예, 경기 규칙, 경기 관련, 경기 파트 2가지 질문.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법에 대한 2가지 질문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서 뽑은 그거를 이제 보시고 가운데 분께서 이제 거기에 뭐 경기 몇 번 이렇게 이제 하고 질문을 이제 딱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4개 중에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최 관장님 말고도 그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어떤 질문 받았느냐, 어떤 기술 했느냐 이러면은 다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도 작년에 저는 주짓수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무슨 질문 받았는지, 무슨 기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정말로. 그래도 이제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 치더라도 네. 3가지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하나는 이제 여자 고등부 전국체전 이제 체급 여자 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지도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인이 입관했을 때 어떻게 이제 지도할 거냐. 그다음에 초보자 이제 입관했을 때 이제 어떻게 지도할 거냐. 네, 이렇게 이제 경기 부분은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에 여자 고등부의 체급이 뭐 몇 체급이냐가 아니고 어느 체급이냐. 뭐 뭔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인 기준이라면 48, 52, 57, 63, 70, 78 플러스 78 이래가지고 네. 7개를 다 얘기해야 되고. 네. 전국체전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와, 그거는 저는 이제 외우고 있는데 일반 여자 체급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인이 체육관에 등록해서 입관했다 그럴 때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질문. 아 이거 어렵겠는데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뒤에 이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라고. 네. 그 전에는 그 순간 이런 부분이 제가 공부할 때 딱히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자료가 없습니다. 네, 자료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것도 몰랐고 그 다른 막 건네 들어가지고 받은 걸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가니까. 근데 그 전에 하필 이제 다른 선생님들 중에 들었던 것 중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부드러운 몸. 아 좋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몸을 부드럽게 이제 지도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긴장하고 있다 갑자기 번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 부분이 아니고 좀 압박 면접 같이 네, 밀어붙여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지도하겠다라고 좀 밀어붙여버렸거든요. 그 노인은 이제 부드러운 본을 통해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지도. 제가 들어봤을 때 절대 정답은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최 관장님 답변도 그렇게 나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심사위원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초보자. 초보자를 어떻게 지도할 네. 것인가. 요거는 어떻게 답변하셨는데? 초보자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낙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기본 체력도 올려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기술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고. 야 이거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불안합니다. 걔도 일단 후기는 우리니까. 네, 그래갖고 거기서 또 멘붕이 왔네요. 네, 또 심장이 덜컹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기술인데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술도 기술인데 일단 유도는 근본적으로 서로 날리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낙법부터 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차근차근히 팔방 기울이기를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정확하게 알려줄 것 같다라고 지도했더니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또 좋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표정을 보면 특히 구술 면접 시험은 심사위원의 표정을 보면 조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거는 조금 멘붕이었고 예. 두 번째 거는 좀 잘 넘어갔다. 네, 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유도 자격을 땄고요. 사실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요. 그 작년에 주짓수로 똑같거든요. 실기하고 이제 구술을 하는데 이건 따로따로 또 하더라고요. 이거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할 건데 그때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한테 뭐 벨트 승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뭐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있잖아요. 지덕체. 지덕체. 무슨 말이냐? 지덕체라는 말은 모든 뭐 인생살이나 그 스포츠에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벨트 승급에 있어서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주짓수에 대한 지식, 그다음 주짓수에 대한 주짓수를 하기 위한 파트너를 위한 인성, 그다음에 주짓수에 대한 실력, 이 세 가지가 고루 겸비되어야지만 그라를 하나씩 밟고 네가 승급될 자격이 있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빡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방송에도 한번 올렸는데 구술 면접 시험에는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도 아마 초보자를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노인을 어떻게 지도할 것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두 가지는 넣어요.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거. 자타공격. 그렇죠. 자타공격과 정력 선명의 어떤 마음가짐과 실천을 유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도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또 묻겠죠.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걸 대답해 보세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유도인의 정신, 자타공격과 정력 선용도 바탕이 되고 하면서 이제 또 기술적인 걸 답변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술 면접에 대한 저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또 저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유도 정신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겠죠. 네, 질문이 그거였죠. 저건 유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저게 답변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또 약간의 그냥 잔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뭐 주짓수 할 때 제가 좀 오바를 해가지고 실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밭다리 하시오 하면 밭다리를 그리잖아요. 저는 어쨌냐면 그 시합처럼
밭다리 아저씨가 으이! 아주 액션을 좀 강하게 했더니 그 심사위원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앞서서 질문했어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 그 한팔 업어치기를 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승단 심사처럼 몇 번의 이튀기 동작을 보여주고 매칩니까? 아니면 그냥 그 한팔 업어치기 하시오 하면 바로 그냥 매칩니까? 그냥 사전 동작 없이 바로 합니다. 모든 기술에 대해서 그냥 바로 네. 한 번에 그것도 실수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보통 이제 승단 심사에서의 어떤 기술 점검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이 기술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익히기 한 4회를 하고 마지막 5번째 맺혀주세요 하는데 이건 이제 지도자 시험이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맺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한 걸로 질의응답이 되었고요. 이제 댓글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방송 중에는 답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타 또 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챙기거나 아셨으면 하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기술을 무조건 숙지는 하고 가셔야 돼요. 100가지. 네. 100가지가 되든 100가지 이상이 되든. 네. 근데 보니까 그 시험, 예상 문제 시험 그 기술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일단 무조건 다 숙지하고 가야 돼요. 네, 그 보면 그 표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그냥 기술을 다 알고는 무조건 가야 되고 굳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타에 나오는 형식으로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굳히기는 그 유도 교본 그 강도간 유도에는 한 20몇 가지 정도가 있지만 실제로 그 실기 시험에 나오는 굳히기본에 있는 15가지 정도 안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굳히기본에 나오는 15가지는 필히 숙지하셔야 되고 그 외 거도 한번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그 최진영 관장님께서는 이게 한팔 업어치기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방법들이 지도자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럼 시험 치기 전에 이 많은 자료들을 뭐 영상이나 어떤 이런 자료들을 특별하게 찾아서 공부한 뭐 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그 유튜브에 이제 강도간 그 유튜브 네. 저도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죠. 네, 거기에 이제 그 기술 이름을 이제 원어로 영어로 쳐가지고 그러면 기술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그냥 저도 하나씩 이제 웬만한 거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팔 업어치기 허리우리 이런 거는 평상시 항상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꼭 한 번씩 다 보고 갔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그 정보인데요. 그 유튜브에 영어로 뭐 KA 뭐 이래가지고 강도간이라고 치시면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한 모든 기술에 대한 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좀 좋은 게 하나의 기술을 1분 내외로 그냥 설명은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100가지니까 100분 정도. 네. 물론 찾고 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시험 보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또 이제 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손기술만 또 모아놓은 네, 그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기술 파트만 누르면 또 손기술에 해당되는 기술들만 연속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료 저도 수업할 때 궁금할 때 항상 찾아보는데 이제는 책이 아니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를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출연료는 따로 없고요.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뭐 제 개인 채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도에 관심이 많은 분들 될 수도 있고요.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그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금 이제 시험 치면서 아쉬웠던 점이 다른 그 실기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뭐 수영, 축구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협회 차원에서 구술 문제도 그렇고 자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유도는 자료 찾기가 일단 너무 어렵다. 거의 특히 구술 같은 부분은 자료가 인터넷에 뒤져도 잘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게 정말 아쉬웠다.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만약 올해 한일에 그럴 일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올해 지금 떨어졌다. 네. 그 내년에 필기부터 다시 봐야 됩니까? 실기랑 구술만 하면. 필기는 이제 합격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근데 내년까지 안 가고 이번에 뭐 합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최진영 관장님 말씀이 뭐냐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들은 얘기인데 타 종목 같은 경우는 협회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대한유도에서가 아니고요. 지역 유도, 지역에 있는 협회에서 그 지역에 시험 보러 가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 또는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인스타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보는 사람들 위해서 특별 강의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책자도 네. 저한테 사진 보내줬잖아요. 그 시험 나오는 유형에 대한 책자도 그 강의 특강을 들으신 분들에게 다 배부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더니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차에서 시간 날 때 빈 공간에서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 당장 인터넷이나 어디 들어가 봐도 저희처럼 요 정도라도 소개해주는 이런 정보가 유도는 잘 없어서 한번 이런 뜻깊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진영 관장님하고는 유도가 되든 주짓수가 되든 한 번씩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 오늘 첫 시간이라서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재미가 넘치네라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또 한 번씩 이 횟수가 거듭해가며 또 좋은, 또 사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최진영 관장님도 이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주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에 정보들도 아주 또 저보다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을 한 번씩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은 유도 편이고요. 다음에 이 시간 이후에 또 이러한 형태로 또 주짓수 편도 올해 시험 보신 분 제가 섭외를 해서 소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리면서 우리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촬영 경애 감사합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끄도 되는데 공식적인 방식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다른 뭐 소감이라든지 우리끼리 이걸 봐야 되지. 카자흐스탄 이거 유도 아이가? 어느 주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가 동호 몇 개가 있더라고. 이 동호 맞나요? 카자흐스탄. 그 배경을 다른 곳으로 하시자니 이 배경이 좀 이제 저희 체육관 중에 아주 좀 지저분한 위치인데요. 이것도 댓글에 대한 이제 안내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래 의자에 앉아서 하고 싶은데 이 나머지 이 공간 아니고는 다 유도 매트잖아요. 그래서 유도 매트에 저도 체중이 좀 나가고 이러니까 이 딱딱한, 물론 밑에 뭐 나무 판대기나 이런 걸 받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다음에는 근데 오늘은 좀 급하게 준비한다고 요는 이제 딱딱한 바닥이라서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 각도가 괜찮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뒤에 나중에는 이제 천장에서 떨어지는 현수막을 하나 우아금의 주유소에 뭐 화면에 다 안 나와도 되는데 약간 가려주는 효과의 현수막을 하나 설치할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돈가스. 반여동에 돈가스 집이 있나? 여기 한이 돈가스라고. 여기 문 닫았다. 여기 진짜 맛집이 있었는데 여기 문 닫아. 여기 대전으로 가셔가지고 커피 좀 생겨. 저기에 저거 한번 먹으러 가볼까? 김치찜 먹어봤나? 안 먹나? 코다리 좋아. 코다리 집도 괜찮고. 코다리는 아예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왜? 생선만 좋아해? 이상하게 코다리는 안 별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끝나고 최 과장님하고 밥 먹으러 갈 건데요. 반려동 맛집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돈가스 집을 추천했는데 한 군데 있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반려동 맛집, 점심 맛집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밥은 별로죠? 좋습니다. 국밥 완전 좋습니다. 국밥도 괜찮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일동 차렷분이 올해 이번 연도 시험 봤는데 그러면 이제 공식 방송은 끝났지만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기 문제 뭐 받으셨는지. 최진영 관장님은 한팔 얻어치기, 허리우리기, 밭다리 걸기, 견누르기, 뒷견누르기 이렇게 5가지 받으셨다 했는데 일동 차련님은 실기시험 그 다음에 구술 문제 뭐 질문 받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서 그거까지만 한번 저희가 보고 방송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게 유튜브가 진짜 무서운 게 동호가 내한테 한 번은 그걸 보낸 거예요. IJF 동영상하고 경기 규칙을
나한테 보내. 왜냐면 승민이하고 얼마 전에 어깨로 매치기 했는데 손으로 다리 쳐가지고 날아간 게 우리는 이제 지도에 해당된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동우한테 내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게 반칙이 아니다라는 거를 IGF 자료를 동우한테 보내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동우가 그걸 보고는 자기는 이제 반칙이 아니었다. 원장님이가 봐봐라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뭐 영어로 돼 있고 막 기술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승민이하고 재대결을 그럼 안 하겠단 말이가 했더만 아유 재대결을 할 겁니다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유튜브가 이래 무서운 게야. 그럼 그 유튜브 본 사람이 내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뭐 물론 근데 어떻게 동우 연락처를 알고 그만큼 이제 유동우 선수가 스타다 이 말이지. 대부분도 유명 인사죠.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진짜. 실기는 기술이라고. 야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모로 떨어뜨리기, 다리 되돌리기, 와 허리 옮겨치기, 허리 하나 밀치기, 무릎대 팔꿈치 꺾기. 야 이거 이런 문제는 나도 지금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라면 다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근데 이 심사위원이 이거 제가 봤을 때 떨어뜨리려고 이거 완전 이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캐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일동 차련님은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다 하셨겠죠. 예, 분명히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저보고 적어보래도 지금 받침 이런 거 제가 틀릴까봐 겁이 나서 당장 못 적을 것 같고 이거를 이거를 다 하셨다면 대단한데요.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게 최진영 관장님과 같이 한 기술이 하나도 같은 게 없다.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시험 유형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내는 게 일정하게 몇 개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캐치가 되겠죠. 기술도 뭐.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기술을 배정받으신 것 같습니다. 96 태권도면은 저하고 동기네요. 안녕하세요. 네. 대단합니다. 저희 나이에 태권도 용인대 태권도를 나오셨는데 유도까지 도전하신다는 거는 한 개 못한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에 배점이 있는데 한두 개 틀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점인가만 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라이브 말고 따로 또 캠코더로 저희 방송한 거를 촬영을 해놓았거든요. 이거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또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영상은 삭제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